나는 서울 여의도에서 10년 동안 연예부 기자로 살아남았다. 수많은 스타의 탄생과 몰락, 눈물과 배신을 지켜봤지만 장민호라는 이름 앞에서는 언제나 취재 노트가 무거워졌다. 무명 20년, 기적 같은 역주행, 그리고 인성 좋은 가수라는 수식어. 그러나 그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아무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던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이 한 문장은 한 가족을 갈라놓은 비극의 문장처럼 들렸다. 장민호의 인생은 늘 드라마로 소비됐다. 트로트 붐의 중심에서 그는 노력과 성실함의 아이콘으로 포장됐다. 하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 무대 뒤 이야기는 언제나 다르다. 그가 정상에 오르기까지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가장 멀리 서 있었다는 증언이 반복해서 들려왔다. 특히 아버지 쪽 친척 7명과의 관계는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절대 기사화되지 않는 이야기로 돌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너무 날것이고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다. 한 측근은 술기운을 빌려 이렇게 말했다. 민호 형이 제일 힘들어했던 건 가난이 아니었어요. 무시였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말들이요. 그는 장민호가 무명 시절,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을 때조차 아버지 친척들로부터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책임져라는 말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말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에도 취재 과정에서 놀랍도록 여러 사람의 입에서 비슷하게 반복됐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거절의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증언이다. 한 가족 지인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집안은 체면을 중시했어요. 연예인, 그것도 무명 가수는 집안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라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장민호의 꿈은 투자 가치가 없는 도박이었고 도움은 곧 자존심을 꺾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 순간 차갑게 닫혔다. 시간은 흘렀고 장민호는 결국 성공했다. 방송 섭외가 밀려들고 광고 계약서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태도는 변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불편해진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과거 그를 외면했던 친척들 중 몇 명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엔 장민호 쪽에서 선을 그었다는 말이 돌았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민호 씨는 원망을 말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대신 거리를 둔다고 표현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외면했던 관계는 성공 후에도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끊임없이 추측의 대상이 되어왔다. 장민호는 공식 석상에서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인터뷰에서도 늘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라는 말로만 넘어간다. 기자로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봤지만 그는 한 번도 가족의 갈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서사를 상상한다. 그리고 그 상상은 때로는 사실보다 더 잔인하게 퍼진다. 내가 만난 한 방송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장민호는 성공을 복수로 쓰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기억을 지우지도 않는다. 이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가족 간의 균열은 돈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특히 자존심이 개입된 순간, 관계는 회복이 아니라 단절로 향한다. 아버지 친척 7명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느꼈을 고립의 크기를 상징하는 숫자처럼 느껴졌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장민호 본인은 단 한 번도 이런 내용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 조심스럽다. 그러나 연예계는 늘 말해지지 않은 진실 위에서 돌아간다. 그리고 기자의 역할은 그 진실의 가장자리를 비추는 것이다. 성공의 서사만 소비하는 대중에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선택과 상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말이다.
장민호의 성공 뒤에 숨겨진 가족의 냉혹한 선택. 그것은 누군가를 악인으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꿈꾸는 사람을 외면하는지, 그리고 성공 후에야 손을 내미는 위선을 드러내는 거울에 가깝다.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 갈라놓은 가족. 이 문장은 자극적이지만 동시에 너무 현실적이다. 취재를 마치고 원고를 덮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과연 성공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가장 깊은 상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다만 분명한 건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장민호의 모습 뒤에는 우리가 쉽게 소비하고 잊어버린 수많은 선택과 침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언젠가 깨질 날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충격은 늘 우리가 외면한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아니 써도 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기자라는 직업은 진실을 좇는 사람으로 정의되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의 삶을 더 깊이 파헤칠수록 질문은 복잡해진다. 특히 그 진실이 법정에서 다뤄질 사안도 아니고 당사자가 침묵을 선택했으며 무엇보다 확인되지 않은 증언과 감정의 파편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글은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원고를 폭로가 아니라 질문으로 남기고 싶었다. 누군가의 가족사를 재단하는 대신 그 가족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왜 반복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말이다. 연예계에서 성공서사는 일종의 신화로 유통된다. 가난을 딛고 무시를 견디고 끝내 정상에 오르는 이야기. 이 구조는 언제나 감동적이고 언제나 클릭을 보장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개인의 고통이 지나치게 단순화된다는 점이다. 고난은 서사의 양념이 되고 상처는 미담의 재료가 된다. 그리고 그 미담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질문을 멈춘다. 그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무엇을 잃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성공했다는 결과 하나로 모든 과정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장민호라는 이름이 상징처럼 소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늦게 빛난 가수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린다. 20년 무명이라는 숫자는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반복된다. 하지만 숫자가 반복될수록 그 시간의 밀도는 사라진다. 20년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 있었을 좌절, 선택, 관계의 변화는 한 줄로 요약된다. 그리고 그 요약본만 남는다. 그래도 버텼다. 이 문장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지운다. 기자로서 현장을 오래 지켜보며 느낀 건 성공 이후의 침묵이 반드시 미화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쿨함이나 대인배의 태도로 해석한다. 하지만 침묵은 그저 침묵일 뿐이다. 말하지 않겠다는 선택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타인이 대신 정의할 권리는 없다. 어떤 이는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어떤 이는 침묵으로 관계를 정리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을 견딘다. 이 모든 가능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복잡하다. 가족은 가장 사적인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공적인 기준으로 작동한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그래도 혈연인데 라는 말은 수없이 반복된다. 하지만 그 말이 항상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압박이 되기도 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던 말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선택들은 성공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흔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남는다. 연예인의 가족사는 늘 양극단으로 소비된다. 한쪽에서는 효자, 효녀 서사가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갈등과 불화가 과장된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는 자주 사라진다.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상은 증폭되고
그 상상은 기사보다 빠르게 퍼진다. 기자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내가 쓰지 않은 문장이 내가 쓴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때다.